강회 홈런처럼 쭉 펴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책.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네, 두 분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뵙게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1조 가까이 샀었고요. 여기 삼성전자가 장중에 133만 9천 원인가 가고 현대차가 다시금 많이 또 올라서 25만 원, 6만 원 막 기아차가 7만 8천 원. 그런데요. 상장 폐지 이 와중에 6개 종목 뭐 퇴출당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시황이 마감이 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이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걸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형만 있어요. 아우가 없고. 아, 그런가요? 예.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둘이 원투펀치로 그냥 쫙 나가고 동생들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동생들. 네, 네? 동생들은 형 같이 가.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야, 되는데. 진짜 모자란 동생 같네요. 제가요? 컨셉 좋은데요. 예. 그래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많은 종목이 소위 아우에 해당하는 종목일 텐데 대응법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영 장우 씨가 어제 산 종목들 저희가 수익률 점검도 잠시 후에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저희 셋이 함께하는 스트라이크 1부에서는 실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률 내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수익률 배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까지 마련이 돼 있죠.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와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153-2613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리 옮겨서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는 것입니다. 1억을 만들어준다는 것인지 룰이 궁금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 김수용 장우 씨를 도와 역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 것 같네요. 한만식, 황태선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네. 자,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아마 멘티들이 더 자세히 해주리라 믿고요. 먼저 궁금해하시는 룰 설명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웅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정말 대결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김수용, 장웅 씨와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종목 선별부터 매수가, 비중 등의 전략을 코치해주는 등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용,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게임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 패자한테는 페널티가 있는데요. 주식 배틀 1억쇼의 페널티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도 종목도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웅 씨가 하게 되는데요.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다,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나설 두 분의 전문가 아까 잠깐 인사만 나눠봤었는데요. 김수영 씨부터 직접 자신의 멘토 전문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십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질 수 없다. 장웅 씨 팀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요. 황태선 전문가십니다. 기업 가치 등 명확한 종목 분석, 시장 방향성 흐름 파악과 정확한 강약 조절, 추세 및 바디 전략에 의한 고수익 투자를 보여준다. 황태선 전문가의 전략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연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그리고 강약 조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신 황태선 전문가님 이렇게 두 분이 우리 김수영 장우 씨가 매주 화요일 짝꿍이 되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전문가분께 각오 한마디씩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의 멘토 전문가 되신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뭐 프로그램이 어제 새로 출발했는데요. 저희 그 국내 최고의 주식 멘토 집단 그 리치맵이라는 저희 새롭게 출발했는데 저희가 리치맵 소속의 한만식입니다. 매주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게 됐는데요. 연간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법과 종목들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홈런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믿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황태선 전문가님 아까 보니까 추세 및 마디 전략, 와 예, 각오가 그러니까, 대단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홈런과 스트라이크를 적절히 이제 배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네. 장이 좋을 때는 그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장이 나쁠 때 현금 비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배틀에서 말로의 홈런을 치는 이런 그 어떤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요. 정말 그 리치맵의 그 황태선은 시장의 리더, 개미들을 이끌어가는 멘토로서 그 시장의 정확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박수 한번 갈까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개미가 아니라 사실 저는 쓰레기 개미입니다. 쓰레기 주식들만 샀기 때문에 쓰레기 개미인데 네. 쓰레기 개미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멘토링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간단하게 시장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저희가 오프닝에서 저희끼리만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전문가의 눈은 또 다르겠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먼저 한만식 전문가님 2050 코 앞에서 또 한 번 딱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어려운지. 예, 오늘 지수 같은 재밌게 끝났는데요. 뭐 2049, 또 오른 것도 19.99포인트, 0.99%, 뭐 9짜리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지 못하는 거리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시장 지수적으로는 한번 이 저항으로 돼 있는 2050선은 한번 돌파가 나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체감 지수, 뭐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큰 종목만 움직이고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보이는 좀 약간 차별적인 장세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단 전체 그 시장의 수급들이라든지 또 그 업종별 동향을 준비된 자료 가지고 직접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특징이 좀 있는 부분들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시장이 좀 지수만 올라가는 부분들은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게 되면 금년 들어도 누적으로 연초에 한번 외국인들이 한 선물을 10,000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선물이 한 10,000개억 정도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어제 오늘 지금 지수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라든지 또 변동성이 큰 옵션 시장에서 지수가 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콜과 풋의 매매 동향에서 약간 위쪽으로 열어두는 매매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해외 시장과 연동돼서 좋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지금 가장 많이 사 있는 외국인들의 빨간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 동향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선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강하게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또 옵션 시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방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2050이 넘을까 말까 한 많은 고민이 있지만 지수적으로는 일단 위쪽이 한번 시원하게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2050에서 추가적으로 좀 오른다고 할 때는 약간 비중을 줄이셨다가 2000 초반에 다시 한번 공략하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2050포인트 이번에는 돌파 또 한 번의 시도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역시 좀 다시 맞았을 때는 2000포인트에서 재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황태선 전문가님 저는요 오늘 그냥 쭉 보면서 시황을 와 이 장에는 현대차 기아차 아무튼 차자로 들어가는 종목이 꼭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도 개인들은 크게 못 먹습니다. 개미들은. 근데 시장의 흐름을 갖다 정확하게 본다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적절하게 어떤 그 수익성의 어떤 그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은 시장의 순응해라. 뭐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은 뭐냐면 체감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상당히 고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메모리 반도체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30%씩, 50%씩 단번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의 그 흐름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 같은 수비대 나무를 보되 나무에 요새 올라가는 게 뭡니까, 지금? 차, 차, IT.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나
IT 업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쪽에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응을 하면서 그 주가에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올랐는데 나 손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황도 좋고 여러분들이 매매도 좋지만 실전 투자에서 내가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가지고 갈게 IT나 자동차면 그쪽에서 어떤 타이밍을 찾으면서 해야지 지수로 오는데 나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전은 주식이 뭡니까? 왜 하세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렇죠. 거지. 돈을 벌려면 그런 실전 투자에 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숲보다 나무 또는 그 주도주에 순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네. 차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고민스럽네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부산까지 가잖아요. 네. 이 차가 과연 서울에서 지금 왕십리까지 출발했느냐, 아니면 대전까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특히 리치맵 전문가들이 하는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부산역에 다 왔는데 네. 예. 부산역에 다 왔는데가 아니라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제주도 가는 줄 알고. 예. 탐험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달려다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맞습니다. 더군다나. 예, 부산에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주도주 얘기도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 전문가들이 이런 전략을 세워주었지만 이런 전략을 잘 모른 채 종목에 집중했었던 우리 김수영 장욱 씨. 어제 매수하고 싶다 했었던 종목은 파란불을 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그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용 장욱 씨가 어떤 종목을 샀다 하던데 그 종목이 하루 만에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궁금하시죠? 김수용 씨가 어제 동국제강과 네오팜 사시겠다고 하셨었고 장욱 씨는 LG생명과학과 나우콤이라는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고 싶다 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왔을까요? 일단은 수익률 점검을 해보면서 자세한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김수영 씨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팜과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을 30%, 네오팜을 20% 이렇게 실었었습니다. 동국제강과 네오팜 모두 다 약간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은 22,000원 밑에서 사라고 해서 21,700원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네오팜은 일단은 7,000원 정도 매수하면서 조폭이나마 두 종목 모두 다 아직은 잡히긴 했는데 매수는 됐는데 수익은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그에 맞선 장욱 씨 포트 열어집니다. LG생명과학이 5%, 나우콤 좀 빠르다고 해서 총선 테마로 비중은 30% 가겠다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나 LG생명과학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못 잡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테마주였던 나우콤은 손절가까지 터치하면서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지금 포트에서 빠지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네, 우선은 왜요? 네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네. 저기 제가 네네. 사실 이 투자 성향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어제도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네. 나우콘 같은 경우는 한 10% 비중을 두고 LG생명과학을 조금 30%나 20% 정도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런데 막판에 생각은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말은 LG생명과학은 5%, 나우콤 30% 매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역시 전문가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네.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어떻겠습니까? 네, 100전 99패죠. 네. 리치맵의 그 전문가들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장훈 씨 같은 경우 뒤에 그 야구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빼드릴까요? 실천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맞아가면서 지뢰 풀려고 변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태선 전문가님 드릴까요, 이때 혹시? 우리 아군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아니, 혼돈을 제가 쳐야지. 때려줄게요. 예. 이 개별 종목이 테마주보다는 역시 이 우량주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어제 너무 첫 시간이라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장훈 씨가. 맞습니다. 첫날 맞아요. 뭔가 보여주겠다. 네. 그죠? 네. 처음부터. 보여줬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네. 약간 멍이 든 것도 같아.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요. 약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수용 씨에 대한 얘기인데 전문가의 의견 제가 기억하기로는
22,000원 정도에서 동국제강 이하면 무조건 매수하라라고 네. 했는데 정확한 그냥 솔직히 던져주고 말았다는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니까 김수영 씨가 알아서 21,700원 정도에서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오늘부터는 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시니까요. 뭐 얼마 이하, 뭐 얼마 이상 이런 거 말고 좀 네. 정확한 그렇죠. 애매한. 이그젝트 영어로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그리고 이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 하는 그 증권 방송이 몇 프로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예? 예. 간혹 가다가 약간 그 어떻게 최저가에 매수하고 최고가에 매수합니까? 그렇게 그런 못하죠. 저희 프로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아, 솔직한 그럼요. 방송. 네.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시청자를 우롱하면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약간은 우울하지만 솔직하게 어제의 총 포트폴리오 평균을 해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게임이고 룰은 룰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주식 배틀 1억쇼 배틀은 배틀입니다. 어제 그리고 하루 동안 지난 수익률 결과입니다. 김수영 씨 대 장우 승리자는 우와, 김수영 씨 승리하셨네요. 장우 씨가 얼굴이 아주 조그만해졌습니다. 얼굴 작아져서 좋으시겠지만 수익은 조금 예. 김수영 씨 네.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창피하네요. 마이너스로 이겼다는 자체가 예. 기가 막히네요. 네, 어떻게 현금 보유가 1등이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게요. 2등. 예. 근데 사실 김수영 씨 뭐 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 룰이 말이죠. 네. 이기면은 상대 진 팀에 네. 잘 가는 종목을 하나 매도해서 그죠? 그렇죠. 수익률을 조금 깎이도록 하는 거였는데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직접 말씀하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LG생명과학을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우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예. 샀다가. 예, 하나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없어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사자마자 팔렸고 자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뭘 팔아야 되잖아요. 예, 절 파시겠습니까? 네, 신장 하나 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우리 이쪽엔 좀 승리한 팀에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께서 글쎄요.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주면 좋겠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뭐 저희가 팔아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알아서 팔았으니까 예. 네. 진짜 어디 뭐 하나 몸에서 떼올까요? 아니 그 김지영 씨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네. 아니면 네. 킵할까요? 네, 아니 일단 첫날이고 네, 좋은 취지에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많이 불려드리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시면 어떻겠느냐. 눈 감고 안 감고 팔 게 있어요, 뭘. 그러니까 뭘 팔 게 있어요. 오늘 저 무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할 겁니다. 그렇죠. 새롭게 한번 네, 출발하게. 새롭게. 예.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상 1층에서는 출발하고 싶다 이거죠. 땅굴까지는 안 파도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용서고 뭐고 뭐 팔 게 있어요. 알았어요. 네. 뭐 용서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팔 게 없네요. 아, 네. 정말 네.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약간 단추 잘못 깬 것이 착착착 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황태선 전문가님 뭐 하실 말씀? 내일 가서는 아마 거꾸로 될 겁니다. 아 그런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쪽도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어제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신 종목이고 어쨌든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은 최종 결정을 우리 김수영 씨, 장우 씨가 한 거거든요. 아까 그렇죠. 비중도 솔직하게 조금 내가 좀 너무 과욕이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먼저 약간 뭐 졌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황태선 전문가님이 장우 씨한테 조언 한마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뭐 아까 얼핏 그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 뭐 몰빵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되죠. 올인하셔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손실을 많이 보셨다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 욕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가지고 한 번에 대박 나는 거. 예. 네. 근데 그 실전 투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왜 그걸 분석하냐면 앞으로 이런 걸 분석해서 방향성을 알아가지고요 수익을 내기 위한 거. 즉 뭐냐면 저는 너무 중소형주 말고 어떤 그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담아가지고 방송하시면서 꾸준하게 기다리면 그게 대박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면서도 이렇게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도 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나우컴 어제 들었을 때 장우 씨의 입장이 이해도 갔었거든요. 이거 네. 빠른 걸로 조금 그렇죠. 처음부터 치고 나가자. 나우컴이라는 종목이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예. 어떤 그 기업 가치를 봤을 때 나우컴 이렇게 좀 보니까 기관들도 최근에 샀었고요. 예. 그럼 어느 정도 펀더멘탈은 갖춰졌는데 시장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주도주를 봐라.
그러니까 중소형주 오는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도리어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상황을 보고 종목 선정 셀렉트를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따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이 오늘 또 나가나요? 당근이죠. 아, 한마디로 딱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형만아 나오고 고기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장우 씨 심정으로 나우콤 이렇게 미련.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다시 몰래 우뚝 사신 좀 거 아니에요? 혹시 저 몰래? 내일 좀 다시 우뚝 설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저 이제는 아까 좀 어려운 건지. 실전 눌 때문에 지금 예. 그 손절매를 했잖아요. 그러나 기업 가치나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이 만났을 때는 나우콤도 어떤 그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틀림없이 있다 우리 자문팀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기신 약간 조금 뭐 독특하게 이기긴 했는데 뭐 딱히 뭐 전리품도 없고 김수영 씨, 예, 우리 또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지 현재 지금 요거 그대로 끌고 가도 괜찮을 만한 것인지. 네, 동국제강과 네오팜이었죠. 예. 네오팜은 뭐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10원. 네, 응. 10원. 네, 10원 뭐, 10원 사실 떨어지면 무엇보다 어때요? 동국제강을 어떻게 이렇게 21,700원 요 정도에서는 매수하겠다 딱 결정이 쓰셨어요. 네, 저는 22,000원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21,700원에 걸어놨죠. 미리. 네, 미리. 걸어놓고 오전에 탁 사지더라고요. 예. 사지면서 21,6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공방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보니까 21,500원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200원 정도는 요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충분히 끌고 가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그 방송을 보시고 이제 투자하시는 그 패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시세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실 거고, 뭐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좀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뭐 얼마의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그 투자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네. 뭐 분할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시간 단위로 아니면 날짜 단위로 이렇게 좀 조절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약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네. 좀 지켜보시고 지금 손절이라는 거는 좀 반드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손절하시는 걸로 하시고 장을 잘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또 목표가의 근처에 있게 되면 미리 또 매도 좀 내놓으시는 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원칙들을 좀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김수용 씨가 진짜 목숨을 걸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체결을 해놨는데 뭐 착 걸리고 뭐 얼마 빠져있고 보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는 화장실을 좀 덜 가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김수용 우리 장우 씨가 정말 직접 실전으로 포트폴리오 그대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매수를 할 때 보통 개인들은 밑으로 이제 좀 싸게 살라고 깔아놓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투신이나 기관은 그냥 덥석덥석 시장가로 사잖아요. 거기- 어떻게 매수하는 게 더 나은가요? 거기는 밑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뭐 저희가 2부의 기법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현재가 참 이게 매수창에 보게 되면 매도 10개, 매수 네. 10개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올라갈 때 막 쫓아가서 사고 네. 떨어지면 또 미리 팔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관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분할해서 삽니다. 분할적으로 계속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 분할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재가 창을 보면서 네. 적절하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몇 그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네. 10시 정도 되면 보통 일단은 윤곽은 나오잖아요. 9시부터 10시가 좀 네. 바쁘고요. 네. 그다음에 2시부터 3시가 좀 바쁘고. 그러니까 네. 화장실 안 갔던 게 많네요. 그죠? 근데 편안하게 투자하세요. 뭐. 근데 그런 화장실, 매매는 하지 예, 마세요. 예. 화장실 가셔야죠. 네, 그렇죠. 예.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나름대로 그 분석하고 딱 그게 정해지면은 사놓고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네. 화장실도 못 가거나 뭐 얼마에 사 이런 거보다는 네. 향후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낼 거냐. 그것은 우리 리치맵의 전문가들이 잘 그 리드를 해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 많이 좀 배우셔가지고 수익을 좀. 그래요. 그 전문가님들이 매수하세요. 하면 분할 매수하고. 그렇고 말만 잘 들으면은- 매도하세요. 분할 매도하고. 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잘 자르시는 분,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우 씨도 말씀을 아주 잘 경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들은 일단 마무리가 좀 지어진 것 같고요. 두 분의 전문가 한만식, 황태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오늘 김수영, 장우 씨께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자, 그렇다면 양 팀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팀의 멘토 전문가 되신 한만식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어제보다 두 분 다 약간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일단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지금 약간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전기전자 쪽과 또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업종 쪽으로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종목 쪽으로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금융 쪽하고요, IT의 삼성전기, 또 한 종목은 녹십자라는 종목, 세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마음에 들어요? 딱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딱 집어 오셨네요. 야, 쪽집게. 어떤 점이 그래요? 사실 뭐 IT, 어젯밤 은행, 산신령이 예. 뭐라고 하든가요? 녹십자. 네? 삼성전 얘기를 하셨어요. 세 종목. 꿈에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뭐 좀 좋은 기운이 있었다 이래도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그래요? 네. 예. 아무튼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 공교롭게 코스피 종목들이네요. 예, 지금 네. 코스닥이 약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요. 네. 진짜 그래요. 예, 지금 예. 그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기관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네. 개인들은 다 팔고 있죠.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외국인 다 파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바치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에 편승하는 네. 코스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되는 종목만 가지고 나왔다. 일단 코스피에 있는 종목 세 종목, 우리금융, 삼성전기, 녹십자 다들 내로라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IT 하나, 금융 하나, 또 뭐 관련 제약주 하나인데 녹십자는 리포트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한만식 전문가님 한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먼저 그 금융업종 쪽에 제가 우리금융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일단 금융업종에 은행이든 증권주든 지금 시장의 유동성 장세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은행주나 증권주 한 종목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금융을 제가 준비한 거는 은행업종 중에 우리금융의 움직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금융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1분기 그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78% 정도 증가가 돼 있고요. 그 상대 은행 대비해서 저평가 요소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여타 은행업종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는 말에 올라타자는 측면에서 우리금융을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준비한 종목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만 독주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부품업체, 우리 그러니까 국내의 전기전자 부품의 오픈업체 하게 되면 삼성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V 업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 삼성전기 수혜가 상당히 수익성이 회복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915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증가가 되는 부분.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뭐 연돈 올림픽 뭐 이런 부분 관련돼서 네, TV나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기대로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매하기 어렵죠. 그래서 네. 그 약간 이등주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그 종목은 삼성전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종목은 녹십자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근데 이 예, 종목을 이건 많이들 약간, 말씀하시는 예, 것 같아요. 뭐 그 제약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약가인화라든지 정부에서 약가인화 때문에 전체 제약업종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근데 그래요. 녹십자의 구조를 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그 약가인화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오히려 해외 쪽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상위 그 제약업종 중에 녹십자는 유일하게 1분기 실적이 또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전체적인 제약업종이 약가인화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부진하지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실적이 좀 호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헌터 증후군이라는 이런 그 약간 안 좋은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그 약품을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녹십자가 세계 두 번째로 출시가 돼서 이 기술을 또 해외에 수출하는 이런 거 관련돼서 또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불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터닝이 되면서 네. 기관 투자들 또 외국 투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업종 내 실적 호전 또 기대감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 참 금융, IT, 또 제약, 제약. 예. 골고루 자동차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싱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간에 기름 넣으려고 좀 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주유소에. 아, 그 그렇죠. 주유소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를 좀 기다렸다가 음. 주유소 갈 때 됐으면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그때 딱 올라타면 되니까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올라탔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요. 예. 주유소 갈 때 좀 기다렸다가 네. 알려드리도록. 코스닥보다는 예. 이제 코스피를 요즘은 공략을 좀 해봐야겠군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시장별로 보시게 되면 예. 코스닥은 사실은 투신권의 매기가 좀 붙어야 네. 코스닥 할수 시장이 있는데. 살아나죠. 네. 근데 지금 뭐 투신권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5일간 연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지금 투신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네. 그 약간 펀드의 뭐 가입 열풍, 투신의 매수가 좀 왕창 살아나는 그런 수급이 좀 여력이 좀 풍부해지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좀 약간 밀어두시고 네. 코스피 중심으로 또 코스피 내에서도 IT, 자동차, 뭐 금융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셔야만 홈런을 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변화를 주시라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요즘 너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양념이 덜 배서 예. 프라이로 아니 기관이 요리사인데 요리사가 없게 됐어요. 생닭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잘 튀겨서 줘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바꿔야 되나 뭐 많은 분들이 코스닥 좀 개인 투자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내 종목은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먼저 만드는 게 좋다는 속담처럼 네. 선택을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머뭇 하다가 막차 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하셔서 근데 오늘 예. 세 종목 주셨잖아요. 예. 우리금융, 삼성전기, 녹십자. 어떻게 뭐 중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목표는?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들은 한 달 정도 투자 기간을 좀 보시고요. 예. 네. 매수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올라도 10%, 떨어져도 10%, 예, 떨어지게 되면 10%에서 손절, 예. 또 10% 정도 오르게 되면 분할로 매도하는 이런 네. 방법으로 해서 아. 규칙적인 매매 원칙으로 좀 해보시라는 거. 약간 투자 패턴을 위아래로 10. 예, 네. 10% 빠져도 매도, 10% 올라도 매도하는 괜찮네요. 그런 기준을 좀 잡으시라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금융, 삼성전기, 녹십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1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실적 호전주를 들고 나오셨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장욱팀 상대편이 이런 종목을 갖고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쭉 들으셨을 텐데, 아이고야, 저거는 내가 내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 있었어요? 예, 느낌 일단 어때요? 예. 종목들이 다 이제 범상치가 않네요. 일단. 그렇죠. 네. 예. 강하죠? 김수용 씨 꿈에 나타난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 헌터 증후군 신약 개발을 한 녹십자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좀 다치게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헌터 증후군이 정확히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냥을 하는 아, 그 헌터. 네. 그거 헌터는 네. 이거 그 개발하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아. 헌터라는 헌터 씨. 최초에 네. 개발한. 알겠습니다. 그 사냥꾼의 헌터는 아닌 걸로 판명이 예, 예.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종목을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네. 일단 사실 다 욕심은 나네요, 저도. 그죠? 네. 예, 그리고 실적도 좋다 그러고 딱 들어도 다 아는 회사고 그만큼 우량주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이 공개가 돼야 되겠죠. 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퍼센트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한만식 전문가님 좀 차트 보면서 시원하게 가격 설명해 주시죠. 예, 차트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가격을 좀 그 현재 위치 기술적인 부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종목의 차트를 보실 때는 좀 큰 그림으로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봉의 모습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은행주와 증권주 한 종목은 포트에 가져가셔야 된다. 지금 장이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업 쪽이 반드시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예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올 때도 이때도 한번 우리금융이 바로 반등이 보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V자 형식으로 우리금융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유동성 행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위쪽으로 올라올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가 13,600원에 끝났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주고
한번 쉬고 또 한번 반등을 주고 지금 쉬었다가 이번 주에 시장과 연동돼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너무 추격해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끝난 가격이 13,600원이니까 13,6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정도. 이전 고점 부분입니다. 12,500원. 눌림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전 고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하는 12,500원을 손절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밑에 보시게 되면 녹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 빨간 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인데요. 네.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 있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잠깐 쉬는 그런 맞아요. 시기에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밑에 빨간색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우상향으로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약간 한 곳으로 수렴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견하네요. 예, 시장이 한번 위쪽으로 폭발이 되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크게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늘 10만 1,000원에 끝났는데요. 10만 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만 5,000원, 손절가는 9만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녹십자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약관 인하 때문에 제약업종 전체적으로 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약간 이제 위쪽으로 올려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실적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모습으로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기금이라든지 보험권, 투신권 이런 쪽에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보실 때요. 네. 기관이든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좀 가다시다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뜻 우리금융과 삼성전기는 싶은데 예. 녹십자는 왠지 차트가 김수용 씨는 안 그래요? 저는 약간 이게 왜 이렇게 내렸을까? 그렇죠. 진짜 또 갈까? 많이 떨어졌는데 예, 차트가 그렇죠. 괜찮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약업종이 상당히 업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인하 때문에 예. 좀 보시게 되면 근데 녹십자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장기로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르는 이렇게 우상향 주식인데 네. 최근 몇 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급락이 나오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위치.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시게 되면요. 2010년도, 2011년도에도 바닥을 다지고 단기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몇 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바닥권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올라서려고 하는데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서 네. 바닥에서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것도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오늘 12만 5,500원에 끝났는데요. 오늘 가격 끝난 가격 밑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 11만 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위에 14만 5천 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이제 좀 마음이 놓으시나요? 네. 딱 제가 좋아하는 그림 또 나왔네요. 사실은 어제도 바닥권 좋아한다 하셨었거든요. 좋아요. 웬만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잘 가는 종목이 주유소에 잠깐 갔을 때, 기름 들어갈 때, 그러니까요. 많이 좀 열심히 뛰다가 네. 물 먹을 때, 쉴 때 그런 타임을 맞춰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더 이상 예. 빠지지 않을 거고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찬스가 목격이 돼가지고 네. 오늘 네.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괜히 심리전인 것 같아요. 차트 이러면 내가 뭔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밑에서 사서도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종목 얘기를 들어봤지만 김수용 씨가 그 중에서 이제 고를 거예요. 셋 다 살 건지 하나만 살 건지 뭐 두 개 살 건지 잠시 후에 공개를 받아볼 거니까 김수용 씨 고민하는 동안 이번엔 장웅 씨 팀 포트를 한번 후보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요? 보기 전에 네. 일단 전문가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도 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이 매수를 할 때 있어서 보는 게 외국인 비중.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사고 있나. 먼저 어제 오더를 샀나. 지금, 예. 예. 지금 연일 매수를 하고 있나. 매도를 하고 있나. 그다음에 양봉. 저희 할아버님이 양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봉. 좋아합니다. 양봉. 예. 네. 요거 좀 생각을 좀 살 하셔가지고. 때는 음봉 매수하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아, 갈 때. 갈 때 양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불타기 네. 좋아하시는구나. 예. 근데 뭐 할아버지께서 양봉 좋아했다고 무조건 양봉 쫓아가면 안 되시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그건 헛돈 주고 정확하게 헛돈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저도 새롭게 나왔는데 네. 서울경제TV의 그 스트라이크 색다른 프로그램이라 봅니다. 네.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도 또 우리 그 리치맵에 우리 그 전문가 또 저 황태선도 재미있긴 하지만 종목은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뭐 양봉 얘기하시고 그 아까 뭐 외국인 산다. 네. 그건 제가 방송상에 다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펀드멘탈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 사는 것은 어떤 메이저의 주체 세력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강약을 보면서 그 외국인들이 만일에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게 50%다. 50% 다 사오면 그 만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근데 네. 다리 참을 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3%대 사기 시작할 때 사야 되고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고 양봉도 자리가 틀립니다. 양양봉이라든가 또는 아래에서 그 비석형 캔들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런 부분 우리 그 리치업 그 전문가들이 종목들을 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 테크닉은 조금 좀 끝나고 좀 배우도록 알겠습니다. 네, 황태선 배워야죠. 전문가님 예. 종목 알려주세요. 아, 종목이요? 저는 네. 뭐 쉽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형만한 아우 없다. 근데 아우가 좋습니다. 하이닉스 한 종목 말씀드리고요. 오, 예. 하이닉스. 예. 두 번째는 아까 자동차 주유소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만남의 광장 이제 출발하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하나의 현대모비스를 아, 신일수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 마지막은 이제 그 어떤 그 스마트폰의 혁명에서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그 파트론을 준비했습니다. 구성 어때요? IT 부품, 그리고 휴게소에서 이제 출발하려는 차 관련 대장주. 오늘 저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왜 또 어제처럼. 오늘 일단 보유 종목 없잖아요. 예.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데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아요. 들어보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중시 속담에 예. 계란은 뭐라 그랬죠? 한 바구니에 담지 마. 아시네. 참 잘 알아요. 네. 역시 양봉 사업을 같은 하시고. 경우에는 진짜 그 야구 배터리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죠? 이게 이 귀가 문제예요. 예, 팔랑팔랑 귀가 문제예요. 좀 때려주세요, 좀 방망이로. 맞으셔야 아니, 되는데, 아니. 이 종목 들으면 이게 좋아 보이고. 근데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아유, 죄송합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예,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재밌긴 하는데 종목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리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그 필요하는데 네. 하이닉스 그러면 왜 하이닉스 들고 왔냐 그럴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그 어떤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하이닉스 하면은 옛날에 많이 빠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올라갈 때 저희 리침에서 제가 추천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그 수익이 20-30%는 아는데 일반인들 다 팔았어요. 네. 히든 스토리를 알아라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퍼도 있고 PBR도 있고 자산 가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따지는 거고 실전 매매를 알기 위해서는 그 히든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첫째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그룹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장치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말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계속 돈을 투입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돈이 계속 이래야지만 들어가는. 그렇죠. 경쟁성이 생기는데 그게 수율이라 그래, 수율. 네. 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차이가 엄청나긴 했던 그 배경 중에 한 수율이 안 좋아, 수율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싸게 팔고 싸게 팔았잖아요. 근데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SK그룹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제 지금 이 가격대보다 진짜 한 10배, 20배가 될 수 있다는. 아, 장욱 씨. 또. 아, 자, 얘기를 이제 죄송합니다. 다 듣고. 저한테 하이닉스 얘기 다 듣고 가가지고 또 개별 정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또 들으세요. 아직도 있어요. 이 시청자들 주목하시면서 아마 굉장히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수요를 좀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기술이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그럼 SK가 왜 하이닉스를 인수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돈도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죠. SK텔레콤이 뭐합니까 지금?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죠. 무슨 폰이죠? 그 핸드폰에서 요새 나온 게 LT. LTE 폰. 네, 4G.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네.
결국 SK텔레콤이 그 현재 스마트폰 혁명을 거기서 판단 말이에요. 앞으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전환되는 거예요. 비메모리 개념 아시죠? 우리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은 그 메모리는 그 전체 그 여러 가지를 다 집어내는데 스마트폰은 하나로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태블릿 PC 발전하게 된다면요. 그 비메모리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하이닉스가 이번에 그쪽으로 비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애널리스트나 또는 외국인들, 기관, 요 히든스리 다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그 재료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하지 저 되지 긴급 않나. 질문 있어요. 사실 LP다 뭐 인수에 SK 하이닉스가 뛰어들었다 해가지고 예, 예, 예. 빠졌었는데 최근에 반등하고 오늘 쑥 올라와서 다시 3자 찾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악재는 좀 털고 가는 거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거 잘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시장을 잘 읽어야 돼요. 왜냐면 LP다를 인수하는 게 악재인가 호재인가를 우리가 미리 그거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종목 특히 우리 그 리치맵에서 제가 종목을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냥 분석하면 안 돼요. 좀 깊게 분석해야 되는데 일반 논조는 겁나죠. 아유 저거 인수하게 되면 돈 들어가고 그쵸. 그 SK텔레콤 근데 그걸 역으로 본다면은 SK가 인수해서 지금 그 하이닉스의 주인은 누구예요? SK죠. 돈 SK 죠.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것도 옵션에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SK가 또 여기다 LP다를 인수하면 자금 부담이 되죠. 네.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예, 거고요. 예. 그런데 하이닉스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SK그룹도. 왜냐면 야 이거 그 요번에 인수하는 게 MS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하게 되면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부도가 지금 법정 관리다 일본에서 네, LP다가요. 안 예. 가져가는데 액션만치 않은 거죠. 헐리우드 액션.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나쁘다 안 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쑥 빠졌다 다시 온 차트 가격은요? 예, 예.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금 보신 게 일봉이거든요.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주식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이 과연 그 스탁 사이클이 기느냐 이런 걸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 30도 각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거예요. 물론 차트 형태가 A형, B형, C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각도가 높지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ING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가면서 쉬어갈 때 쉬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쉬어줬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다가 배당 나가는 거에서 쉬어주면서 이평이 좀 수렴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면 좀 쉬었다가 또 쉬었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보냐. 요건 이제 이파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파동 여기 오면서 여기서 이제 대롱대롱 캔들을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충족하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가장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그 소개할 때 마디 추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추세 안에 아직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신고가를 내고 나면 아까 형만한 아우가 바로 하이닉스에서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35,000원 부르시네요. 예, 네, 35,000원 목표가. 그렇죠. 예. 저는 뭐 실은 제가 더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나온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예, 틀리잖아요. 매주 화요일. 예, 그래서 예. 실전 투자 부분에 조금 염두해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35,000원대를 좀 뒀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게 한 29,000원. 그 매수가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방송인데 3만 원이라 그러는데 사십시오. 밀리면 사셔도 되고 아까 양은봉 그 할아버님 양봉, 양봉. 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다. 그 밀리면 그 매수 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휴게소에서 막 곧 출발한다는 현대모비스. 저는 약간 의아해했던 거는요.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어서. 네. 예. 저도 그 달리는 말에 좀 빨리 그 말을 타고 싶은데 그게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라면 또 한 대전까지 갔으면은 그 서울에서 출발하는 쪽을 좀 잡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좀 택하게 되는데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다 봅니다. 현대모비스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저는 아까 말한 히든 스토리 과연 지금 FTA 통과되면서 부품 업종들이 그 바로 즉각적인 그 세금 면제 부분이 정말로 호재냐 아니면 일괄성이냐 이것을 봐야 돼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근데 저는 멕시코 예를 든다면요. 멕시코가 결국 FTA 통과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걸 얻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업종은 유럽에서 막았던 그 관세 이것이 이제 열려지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쪽의 부품 업종이 별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쪽으로 그 즉시 그 철새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히든 스토리인데
상당히 현대모비스에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일반론적인 그 제외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 같은 거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수는 좀 부진했지만 수출로서 어느 정도 많이 커버됐다는 맞아요. 얘기가 산업 나오잖아요. 판매. 예.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는 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고쳐야 되거든요. 예, 고장이 정비를. 나니까 예. 괜찮네요. 그 앞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또 현대차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보세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저기 남미 쪽에 가시면요. 네. 현대차가 다 나와요. 우리 맞아요. 참 그 네. 국가 경쟁은 대단히 높아졌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타고 다니세요? 예, 홍필수 그렇죠. 전문가님? 저는 뭐 아직 그 애국자입니다. 아직. 예, 현대차. 알겠습니다. 혹시 외제 뭐 포르사 뭐 이런 거 아니,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가격. 사실은 네. 뭐 많이 소위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 차트. 현대모비스 같은 건 저는 그 상당히 그 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좀 그 포근하게 갈 수 있는 분한테 이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그 흐름을 볼 때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세 가지 측면의 유형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셔야 되는 게 주가는 뭡니까? 수급입니다. 네.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거래가 상당히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 밀리면서 이평이 수렴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어떤 선도 메이저들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리고 좀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롤링이 있습니다. 이 롤링은 뭐냐면 주가가 오르려면 되게 이제 팔 사람 다 팔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바닥을 진바닥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입형 수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가를 결국 31만 5천 원 불러주셨습니다. 화면 보니까 30만 원 밑에서는 한 매수 정도 사인 내시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파트론 좀 빨리 갈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빨리 간다는 것보다 그 시장상에 틀리는데 갈 수 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빠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혁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이 기업이 그 상당히 그 박리담회형입니다. 이게 어떤 그 안전한 기술력 이렇게 비메모리나 이런 부분 아니고 우리가 그 카메라 모듈이라 그러죠. 네, 카메라. 모듈. 예. 그 이제 요새는 누구나 다들 들어오는데 네. 빠트론도 아마 그런 쪽에 매출이 나는데 작년에 그 영업이익 부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 부분에 대한 그 흐름들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그 삼성의 갤럭시 2가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S2? 예. S2가 계속 진화가 될 것 같아요. 3, 4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아마 파트론의 어떤 매출도 그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은 뭐 성장성 그 중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격 설명 빠질 예. 수 없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포트 비중을 좀 작게 하는 쪽인데 일단 그 제가 그 크게는 사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 한 뭐 13,200원 이렇게 매수해서 손절가 12,000원 잡고 목표가 한 14,5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차트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트론이 예전에 날렸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 약간 조금 지금 눌려있는 시기인 거는 같거든요. 그죠? 이 종목은 그 실은 좀 약간은 그 단기성도 좀 포함된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예. 아까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때 이제 파동상 2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때. 나왔고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서 이제 파동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새로운 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여기서 이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그 이평 저항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정됐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다만 과거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새머리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네. 치고 한번 갈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이제 접근하자. 그래서 뭐 1개월을 보다 하더라도 약간은 뭐 단기성도 좀 섞어가면서 예, 약간 반등 쪽으로 그렇죠. 노리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 모두 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요.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지만 포트폴리오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홍 씨가 하게 됩니다. 조언은 조언대로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지금부터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담을지 말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전략 타임. 지금부터 몇 초를 드리냐? 60초 아닙니다. 단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네오팜을 그러면 바꾸실 거. 부모님 요건 아니 괜찮아. 그냥 뭐
이게 제일 땡기네. 자,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10초가 너무 짧냐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편이 할 때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포트폴리오 최종 선택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믿고요. 먼저 설명을 끝내셨기 때문에 김수용 씨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은요? 네. 세 종목을 다 사는 걸로 했습니다. 네. 우리금융, 삼성전기, 녹십자. 네. 근데 매수가는 제가 다르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어떻게 다르게? 우리금융은 13,000원이고요. 삼성전기 99,500원. 녹십자 12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좀 이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내일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전문가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일단 그 올랐을 때 하는 것보다는요. 조정줬을 때 하고 가격 안 주면 하지 마세요.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 그 만약 매수가 안 되면 예. 저와 인연이 없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바이바이.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10만 원 밑에 살짝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네. 거. 예. 일단 뭐 김수영 씨는 저는 근데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 좋은 게 개인 투자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딱 있으니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덜 장훈 씨보다 좀 흔들리는. 그럼 저는 원칙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원칙 없는 놈이요? 아니 사람을 비하 힘내십시오. 아니,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내일 다시. 그래요. 예, 제가 내일 수익 아니 원칙 하나, 원칙 둘, 원칙이 더 많으시다는 이런. 네. 저 그래도 양반 4대부 집안에 미안합니다. 양봉하신 할아버님을 두신. 양봉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말 잘해야 양보는 되겠어요. 양복을 즐겨주셨고요. 그래요. 자, 양하고 뭔가 상관이 있는 우리 장우 씨. 네. 좋습니다. 장우 씨의 최종 선택은요? 저는 하이닉스를 3만 원에 네네. 매수가 3만 원에 30% 예.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요. 현대모비스는 29만 5천 원 매수가를 잡고 10%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왜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일단 더 빨리 조금 모비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요거 후회 없으시죠? 어제도 없습니다. 약간 이런 비슷한. 없습니다. 근데 이 한 종목이 또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네. 중소형은 약간 좀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 그래서 사실 좀 약한 모습 보이네요. 네, 아니 한 말씀 네, 하세요. 어제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오늘 중소형 정도 파트론도 좋은데 네. 그 두 종목을 택하셨네.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네. 내일, 중장기적으로. 내일 저 혼자 파트론 이거 한번 봐야죠.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훈 씨 안 살 거예요? 파트론? 잠깐만요. 야, 아, 장우 씨? 뭔가 매력을 느끼고 아니 있는 거 어제 그 아픈 기억을 너무 아니, 안 이렇게 산다니까. 연결시키시니까. 반대로 가니까 장훈 씨. 아니 그냥 제 의견이 저는 그냥 열어보겠다고요 파트론. 여기서 이 파트론 2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웅 씨, 원칙이 있는 분이. 원칙이 남의 말 듣는 게 원칙이에요? 죄송합니다. 매수 안 하겠습니다. 네. 매수 안 하겠습니다. 쓰레기 갭이 남네요. 네. 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김수영 씨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 갭이 재활도 안 되는. 예, 지금 재활 중이에요, 지금. 네. 소각해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수영 씨가 아까 비중만을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아, 얘기 세 안 종목 했어요? 비중만. 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김수영 씨. 네. 이게 뭐예요? 사인 내고 있잖아요. 네, 야구 감독 네. 모르세요? 10%, 10%.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씨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 빠른 거에 막 이렇게 비중 더 싣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십니다. 자, 네. 매수가가 안 오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양팀 결정 이제 확실하게 난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네, 김수영 씨 포트가 이렇게 짜집니다. 자, 밑에는 뭔가 좀 낯익은 종목들이죠. 네오팜, 동국제강 각각 20%, 30%는 어제 실렸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금융, 삼성전기, 녹십자 모두 싹 담았습니다. 하지만 10%씩, 10%씩, 10%씩. 왜냐하면 어제 덥석 현금의 절반을 썼던 김수영 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슬슬 비중은 많이 실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다 담아보겠다는 김수영 씨. 자, 그러나 오늘 뉴로 담긴 4월 3일자 오늘이죠. 우리금융, 삼성전기, 녹십자 이 세 종목은 가격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김수영 씨가요. 정확한 가격 13,000원, 삼성전기는 99,500원, 녹십자는 123,000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오늘 좀
전문가보다 다 낮은 가격인데요. 매수 편입을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장욱 씨의 포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종목은 없지요. 본의 아니게. 좋은 건가요? 자, 오늘 이렇게 뉴로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두 개 실리게 되는데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0%, 현대모비스가 10%입니다. 자, 파트로는 안 담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파트로를 집착하게 되죠? 자, 하이닉스는 3만 원 전문가가 불러주신 가격대에 매수 생각 중이라고 하셨고, 현대모비스 역시 30만 원 약간 밑에서 역시 전문가가 제시해준 가격대입니다. 29만 5천 원 사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가 더 빨리 가기를 장욱 씨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손절과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오면 자동 손절입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오면 네. 쭉 가는 게 매도죠. 아니라 매도.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장욱 씨도 그런가요? 아, 물론이죠. 네, 그건 좋습니다. 이제 똑같이 지켜야죠. 예, 좋습니다. 네. 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여기서 말한 매수가도 정확히 그대로 실전 투자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배틀 1억쇼 똑같은 방식으로 내일 이 시간 수익률 점검이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수용 씨의 김, 장욱 씨의 장 따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김수용 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것인지 장웅 팀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두 팀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전화가 와 있는 것 같아서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요. 김수용 씨 그리고 개그맨 장욱 씨 나와 계신데 어느 팀 쪽으로부터 상담 원하세요? 장원님, 장원, 저요? 여보세요? 네, 장욱 씨 원하세요? 네. 와가지고요. 휴대폰이 네. 아이고, 형님 전화가 시청자님, 끊겨서 들리네요. 예. 잘 들리세요? 네, 장까지 들었는데 혹시 장수용은 아닐 거고. 장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서울입니다. 아, 서울이시고. 네. 자,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네, 네, 원익 IPS고요. 9,100원에 20%예요. 네, 네. 원익 IPS라는 부품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어머님.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원익 IPS라고 말씀하셨죠? 가격과 비중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9,100원에 20%예요. 아, 네, 9,1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 궁금하신 사항은요? 네. 글쎄요, 이게 삼성전자, 황천 선생님 마침 나오셨네요.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천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고민이 좀 있으신데 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얼마에 사셨다 그랬죠? 네, 9,100원에 샀는데. 9,100원이요. 몇 프로 정도 9,100원이요? 하셨어요? 네. 20% 만 원 정도 원익 가까이 IPS. 샀다가 예. 네. 그 샀다가 20%. 밀려 내려왔어요.
그 네. 9,100원에 자리가 참 안 좋은 데 사셨네. 다 좋은데요. 아니요. 예. 그때는요.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는 네네. 메이저들이 수급이 좋았죠. 아, 계속 들어오는 걸 보고 사거든요. 예, 예.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네.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분주들이 못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요. 예, 예. 무슨 근데 말인지 이거-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투자를 이거를 삼성에서도 저 이 종목에 많이 대해서요. 들리고. 먼저 결론 내려드릴게요. 네.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매도입니다. 왜냐면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사시면 되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왜 매도인가? 물론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원익 IPS의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10,000원대 이런 데서 기업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증착 장비 쪽인데 맞아요,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쪽이 예. 어떤 그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의 성장성이 많이 부각된 종목이라 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IT 업종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아까 제가 하이닉스 추천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쪽은 상당히 그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성장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이 원익 IPS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어떤 그 매출에 대한 그 기대 이런 측면도 높은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성장성보다는 지금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이 모두가 알게 되면은 주가의 그 단기 이렇게 꼭지가 만월이라 모두가 사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아까 뭐 외국인이니까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기관이 사도 왜 빠지냐? 일반인 사 그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 현재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익 IPS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고점을 쳤어요. 아마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반등하니까 여기서 아마 호재성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 볼 때. 어딘가 사셨나 봐요. 예, 요게 이제 10,000원대거든요. 아까 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이 별로 안 좋게 사셨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이 파동론을 말씀드렸어요. 파동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추세 형태이지만 이 종목 같은 거 잘 보시면 여기 1파 이렇게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나서 파동이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동이 끝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요. 끝나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새로운 파동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이런 분이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역배열이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 뭐냐면 슬림하라 그래요. 물론 이제 반등이 나타나지만 근데 요 슬림한데 이렇게 각도를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제가 왜 팔으라 그랬냐. 혹시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실망은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수급적으로 역배열이 되면서 여기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물량들이 많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건옥이라 그래요. 건옥의 물량. 그러니까 과거에 맺혔던 물량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이 물량을 한번 소화시켜 줘야 돼. 이게 실전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이 빠져서 펀더멘탈은 부각되는데 수급은 아직도 조금은 꼬인 걸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거래량 바닥은 나왔지만은 반등이 되더라도 그 이평의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문가 그 얘기로서 이평의 저항이라던가 이런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선 일단 그 단기 보유입니다. 그래서 오르면 빨리 팔고 나오세요. 그 종목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반등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9,300원, 400원대 팔고요. 만일에 이 종목이요. 여기 7,900원대 이탈되잖아요. 네. 그럼 파동 확산 아직까지 진바닥을 못 잡은 거예요. 네. 슬리마에서 그 모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점 깨버리면은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팔았냐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종목은 항상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지지 라인 요거 꼭 보시고 네. 반등하면 한번 때려주고 여기서는 목표 수익률을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좋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예.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팔고 네. 이제 갈아타려고 하면은 예. 이게 내 팔자마자 또 오르면 어떡하지? 예. 그 걱정 때문에 잘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손절 약간 기법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손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손절 라인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대개 나 이거 빠지면 판다 그래요 일반인들은요. 근데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로스컷 제도가 있어요. 5% 빠지면 판다. 10% 네. 그래서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네. 주식은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네. 예. 심리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손절가인데 이거 판다 그랬으면 팔았으면 되는데 그때 못 팔아요 또. 네. 파는 사람은 손절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실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팔고 나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내가 산 가격 대비 엄청 빠져 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팔면 올라갈 것 같고 다른 종목도 잘 가고 근데 있는 사실 거죠. 팔고 나서 뒤에 안 돌아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때는 뭐 잊어야 돼요. 예. 오르면 배 아프고 빠지면 그렇죠. 잘 나왔다는데. 예, 예. 그럴 뭐, 때는 예. 판단을 했으면 행동해라.
맞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희가입 페이스 9,000원 조금 위 이제 매수가 회복하면 얼른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올 생각하십시오. 8,000원 깨지면 위험하다는 사인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수용 씨가 문자 상담 좀 받아주실까요? 네, 문자가 뭐 계속 오고 있네요. 네. 네, 6355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동부라이텍이고요. 네, 3,000원의 매수 비중은 20%입니다. 네, 전문가님. 예. 네, 동부라이텍. 네, 이 종목 어떻습니까? 지금 3,000원 손실을 보고 계신데. 네. 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출연했던 전문가분이 2부 강의 때인가요? 네.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네. 가격이 지금 매수가가 3,000원 정도인데요. 지금 종가로 보시게 되면 2,655원 정도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000원 대비해서 지금 매수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위치 잠깐 보시게 되면요. 3,000원 갔던 적이 금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약간 고점에서 추격으로 산 것 같은데요. 그림 보시게 되면 3,000원이 2월 달에 한번 3,000원 위에 있은 적이 있고 1월에 한번 급등이 나와가지고 3,000원 위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3,000원 매수한 이후에 최근의 흐름이 2,6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요. 거래가 최근에 좀 죽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에 급등하고 나서 지루하실 것 같아요. 예, 좀 지루하게 네. 흘러가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1,4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간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한 2, 3개월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거래가 크게 분출되면서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조만간에 방향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인내하실 수 있다. 20%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매수가 밑으로. 회복까지는 시간 진짜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기다릴 거느냐, 투자 네. 기간 자체를.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절할 것이냐. 또 지금은 사실은 매수가 3,000원인데 현재 가격이 2,600원이니까 상당히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이상 손실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차트랑 그러게요. 같이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저는 일단 매도를 하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네, 시장에 맞아요. 대한 상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그래서 판단을 오늘 중으로 결정하셔가지고 판단이 쓰시면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예.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기다릴 건지 지금 말씀드린 거 2,600원 종가를 이탈하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00원을 돌파할 때 큰 거래량이 돌파돼야만 3,300원 정도까지 목표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라이텍 상담 드렸고요. 또 하나의 문자도 좀 소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웅 씨?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일모직을 가지고 계세요. 예. 평균 단가가 12만 7천 원인데 20%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목표가를 좀 정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참 무거운 제일모직. 제일모직. 제일모직 좋습니다. 예. 추가 매수하세요. 저는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회사를 먼저 볼 때 제일모직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패션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옷 만드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네. 그 옷이 있죠. 그 갤럭시인가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제일모직은 지금 그 업종의 구조조정 변환이 돼 있었어요. 벌써요. 상당히 돼 있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반도체 부분에 그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올해부터 네. 이제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 가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봐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모직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이지만 성장 가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제가 제일모직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로 본다면요. 현재 그 아몰레드 부분이 아마 상당히 이제 저는 전자재 부분이 수익성 부분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그동안에 설비 투자를 하면서 이게 경상 손실 쪽으로 이제 그쪽에서 수익이 별로 못 났어요. 왜냐면 계속 돈 투자하니까. 근데 다 이제 매점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럼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은 상당히 올해 아마 제품 라인업 쪽이라든가 전자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서 저는 가져가자. 그리고 기업의 그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특히 제가 이제 성장성이라는 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주가의 어떤 기대가 크다 보고요. 차트로 보는데 아까 추가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우리 증시 속담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거 아닙니다. 다중바닥이면은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닥이 이렇게 저점,
저점. 이게 뭐냐면 바텀이 한 4개나 되잖아요. 다중바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쪽은 안 깨갔다는 거예요. 수급이던 펀더멘털리는 이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셔. 다만 파동상 뭐 1차적으로 10만 2천 원대 뭐 저항. 요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강약을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일모직 좋다. 추가 매수해도 좋다. 여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전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담 전화가 두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김수영 씨, 장우 씨 팀 중에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김수용 씨요. 네, 그래요. 김수영 씨께 바통을 넘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매매 수익률 괜찮으세요? 그냥 그럭저럭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한진해운요. 네, 한진해운요.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1,500원에 20%를 매수를 했는데, 네, 한진해운이 지금 옛날에 저 한진해운 홀딩스하고 그 네. 분할해서 한진해운이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네, 예, 과거에 보면은 그 장이 안 무너졌을 때 네. 고점 시작하는 달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한진해운 홀딩스에서 한진해운 영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태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업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장이 안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갈 때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네, 장기적인 관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현재 뭐, 장이 안 무너지는 네, 조건 하에. 네. 지금 뭐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네, 한만시 전문가님. 예, 일단 수익 나고 계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그 매수한 시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11,500원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네, 지금 한 2달 정도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무너지게 되면 다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제를 두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더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기간적으로 2달쯤 갖고 계신데요. 5월달까지 고점이 나온다 보면은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연말까지 들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2달 지금 보유하시고 크게 수익이 나 계신데 2달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 보고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진해운 그 홀딩스가 있고 한진해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진해운 홀딩스에서 쪼개진 거죠, 회사가. 월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7,000원대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게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 등 해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는 이 차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추세가 전환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약간 가격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11,000원대 1월 상승 초기에 매수했기 때문에 일정 큰 폭으로 오르고 가격 정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2차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나도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1대1 코칭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설경제 TV 상단에 보시면요, 메인 홈페이지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화를 다 못 해드렸는데 내일 그 문자는 꼭 저희가 상담에 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 한만식 황태선 전문가님, 역시 그리고 김수영, 장우 씨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눕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불판에서 전략 코칭, 내일장을 위한 팁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2부까지 쭉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